자, 그 히든 매스 트랜스퍼 열 및 물질 전달에 대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트로로서는 일단은 이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달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전달 현상 중에서도 아마 그 요 챕터 이 교과서 안에서는 아마 크게 유체역학은 아마 다루지 않을 거고 바로 열 전달 그리고 물질 전달 이렇게 바로 그 세 가지를 다루게 되겠는데 아마 여기서는 열과 이거는 제외하고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을 다루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열과 열 및 물질 전달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열과 물질 전달을 얘기를 하는 데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루이드 메케닉스 바로 이제 유체역학과 히트 트랜스퍼, 매스 트랜스퍼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들은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 유체역학에서는 결국에는 유체 안에서 모멘텀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전달은 당연히 제목 그대로 그 열이 전달이 되는 과정, 매스 트랜스퍼는 바로 이제 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모멘텀을 이동시키는 그 드라이빙 포스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벨로시티 디퍼런스. 자, 바로 이제 이거를 아마 유체역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떤 유체가 있고 유체가 유속이 이만큼 흐르게 된다면 옆 유체 바로 밑에 쪽에서는 이 정도의 유속, 그보다 더 낮은 쪽에서는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속 구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점의 유속 U1이라고 합시다. U1, 그 다음에 이 지점의 투소 U2. 그래서 U2하고 U1의 차이는 바로 이만큼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바로 이 방향으로 쉐어 스트레스, 바로 우리말로 하면 전달 능력이라고 하겠죠. 전달 능력이 전달이 되는데 바로 이 모멘텀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유체역학이 됐습니다. 유체역학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열 전달에서의 열을 이동시키는 드라이빙 포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 바로 온도 차이. 즉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바로 이제 열이 전달이 되는 거, 열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스 트랜스퍼는 바로 컨센트레이션, 바로 이제 농도 차이인 거죠. 즉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그 열이 물질이 전달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를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디퓨전, 확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그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이퀘이션, 공식이라는 거는 바로 법칙,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퀘이션이라고 썼죠. 어떤 법칙이라고 해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뉴턴의 점도 법칙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얘기했죠. 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달되는 양은 더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즉 거리가 멀수록 shear 스트레스의 타우는 shear 스트레스가 되겠죠. 바로 shear 스트레스의 전달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열 전달은 이제 포리어의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바로 결국에 열이 전달되는 양은 온도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양의 열이 전달이 된다.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전달되는 양은 적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그 뜨거운 걸 만졌을 때와 좀 미지근한 걸 만졌을 때 뜨겁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여러분의 손과 그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 그다음에 많은 양의 열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뜨거운 거죠. 근데
그 미지근하다라는 건 여러분의 그 온도, 손과 그 물체와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것. 즉,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손으로 전달되는 열의 양이 적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를 푸리어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는 타우가 아니라 그 J라고 얘기했죠. J, A. A라는 물질의 그 이동량이죠. 이동량은 픽의 법칙을 따른다. 농도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 앞에 붙은 놈들은 계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마 그 열 전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확산 계수 얘기하고, 이거는 여기는 아마 전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열 및 물질 전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열 전달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으로 응용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히트 트랜스퍼, 바로 열 전달이라면 바로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열이 이동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포리어의 법칙, 포리어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열이 전달되는 양 Q는 아마 그 열 전도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dt, 그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온도 차에 따라서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근데 마이너스를 붙이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온도가 T1이 온도가 높고 T2가 온도가 낮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열은 이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T2가 애프터가 되고, 그 다음에 T1은 비포가 되겠죠. 그래서 애프터 빼기 비포, 즉 T2 빼기 T1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T2 빼기 T2하고 T1. 자, 근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온도가 열이 이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엔 애프터 빼기 비포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차에 의해서 열의 이동을 하는 거고, 온도차가 없다면은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열 전달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은 방식이 또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전도,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이제 전도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포리어의 법칙을 이제 고체에서는 아마 많이 사용을 고체에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류는 유체에서의 열의 이동입니다. 이거는 이 안에는 전도만 있는 대부분 유체에서 열의 이동은 전도와 대류를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열 전달 개수를 이제 K를 사용하지 않고 H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 열 전달을 좀 본격적으로 다룰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는 매개체가 없는 열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개체가 없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를 들면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난로를 추운 겨울날 난로를 쬐게 되는 경우, 바로 난로에서 여러분 몸까지 바로 복사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번 학기에 진행되고, 화학공학에서의 열교환기는 주로 이제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던 열교환기, 영어로 얘기하면 히트 익스체인저. 히트 익스체인저로 줄여서는 일반적으로 헥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교환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대해서도 지금은 얘기를 하지 않을 테고, 열교환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될 거고, 화학공학에서는 바로 열교환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열교환기를 위해서 주로 열 전달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물질 전달이 되겠죠. 물질이 이동한다. 근데 물질의 이동의 드라이빙 포스는 농도차, 바로 이걸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피게 법칙이 피게 법칙이 이제 피게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피게 법칙은 뭐라고 그랬죠? 물질이 전달되는 양, 즉 양은 아마 마이너스, 아까 똑같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너스로 보정을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농도 차이죠. 그 다음에 거리, 그리고 여기 확산계수 D가 붙습니다. 자, 이거를 확산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제 드라이빙 포스는 농도차 때문에 그 물질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게 법칙은 바로 이제 그 확산되는 양은 이제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플럭스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거는 바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흐른 몰 플럭스죠. 몰 플럭스, 흐르는 몰 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단위는 뭐가 되냐면 바로 몰 퍼 단위 면적부터 할게요. 뭐 미터 제곱 단위 시간당 세크, 바로 이걸 플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좀 생략을 했지만 그 열전달에서의 단위는 바로 이제 Q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거는 힛 플럭스라고 힛플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힛플럭스라는 건 바로 이제 열의 양은 아마 그 줄이 되겠죠. 줄 퍼 미터 제곱 세크, 이런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물질 전달에서는 몰 플럭스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물질 전달 같은 경우 열 전달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좀 복잡하게 있는 게 고려해야 될 거죠. 단일상에서의 물질 전달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과 상 사이에 물질 전달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증발이라든가 뭐 증류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등몰 확산과 일반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뭐냐면, 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A라는 물질이 아마 이 방향으로 JA라는 확산 속도로 몰 플럭스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JB라는 어떤 그 확산 속도로 이동할 때 둘이 같다면 JA와 JB 둘이 이제 양방향으로 같다라면 결국에는 이거를 등몰 확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JB가 없다, 이게 제로라면은 이거를 일방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아마 그 물질 전달을 다루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물질 전달을 화학공학에서는 왜 배우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로 분리공정을 위한 응용이 주가 된다라는 거죠. 핵심이라는 거. 분리공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처음으로는 이제 그 디스틸레이션, 이제 확산이 되겠죠. 확산. 그다음에 리칭과 익스트랙션. 이런 건 어떤 거냐면, 리칭은 이제 리칭과 익스프레션은 리칭은 이제 고체에 어떤 섞여 있는 것에다가, 고체 혼합물에다가 우리가 용매를 넣어줘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껌을 씹는 거. 껌을 씹는다라는 건 껌 속에 들어있는 그 설탕을 우리는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입속에서.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껌이라는 건 설탕과 고무의 혼합 고체입니다. 여기에 용매는 우리의 침이죠. 우리의 침, 아마 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에서 씹는다라는 건 결국엔 교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반 과정, 즉 이제 설탕과 설탕 고무의 합체를 바로 여기에다가 주로 물이 되겠죠. 물이라는 용매를 씹는 과정을 통해서 교반해 준다면,
여기서 설탕이라는 거는 용매에 녹아서 나오고 고무는 용매에 녹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설탕을 다 추출해낸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바로 껌을 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추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은 이제 액체 혼합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액체 혼합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놈을 다른 용매를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놈을 찾아내는 과정, 그 다음에 과정을 익스트랙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브섭션은 바로 이제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브섭션이라는 거는 흡수 공정입니다. 흡수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그 굴뚝에서 암모니아 같은 이런 같이 이제 물에 잘 녹는 어떤 물체가 공장 굴뚝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여기에다가 물을 비처럼 쫙 뿌려주면은 바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회수해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분리 공정. 이제 어드섭션은 흡착이라고 합니다. 흡착이라는 거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이 공기정화기 있죠. 공기정화기에 이제 활성탄 필터가 바로 이제 공기 중에 이제 더러운 물질들을 이제 흡착시켜 버리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지 않은 물질과 공기를 분리해야 되는 과정. 드라잉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알겠죠? 바로 이제 건조 과정이죠.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경우도 건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오징어를, 마른 오징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젖은 오징어, 결국엔 젖은 오징어에서 수분을 분리해내는 공정이 바로 이제 드라이 공정이죠. 우리가 필요한 마른 오징어를 찾아내는 거. 근데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은 이제 결정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화라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금, 염전이죠. 염전에서 소금을 분리되는 거죠. 소금이 결정이 되면은, 결정화가 돼버리면은 바로 이제 이거는 건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결정화 작업입니다. 왜냐면 소금이, 물에 녹아있는 소금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건져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분리 공정을 위해서 이제 물질 전달을 배운다라는 것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로 이제 인트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굉장히 짧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열 전달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